정말 어처구니 없는 놈입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, 일단 저희가 맨손의 스파이더맨이라고 제목은 뽑아봤는데 네, 지난 6월 3일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에 한 수상한 40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. 이 남성이 벌인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는데요. 당시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한 아파트 놀이터 단지 사이로요.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입니다. 어허. 여유롭게 산책하는 듯이 한 바퀴를 삥 돌더니 가로등 밑으로 가서는 팔을 좌우로 열심히 돌리면서 몸을 푸는 듯한 모습입니다. 어허. 달밤에 체조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남성이 갑자기 아파트 창가 쪽을 향해 오. 걸어가더니 정말 순식간에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오르는 모습입니다. 스파이더맨처럼 거침없이 3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창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옆쪽으로 또 살금살금 이동을 하고요. 곧 이어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. 박 변호사님. 잘 오릅니다.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데 20초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. 맨손입니다. 뭐 스파이더맨 같이 그렇게 막 올라갔는데 저녁 8시 13분 전에 13분 무렵에 창문이 열린 지금 3층 집으로 들어간 건데 자기 집은 아니에요. 남의 집이에요. 남의 자기 집. 집을 굳이 저렇게 갈 일은 없 뭐 그런 게 뭐 운동 삼아 못하겠지만 남의 집이에요. 남의 집이고 이 8시쯤에 불이 꺼진 집 저녁이 아닙니다. 저 집은 아마 사람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해서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 이전에 이미 주위를 맴돕니다. 어느 쪽을 지금 타겟으로 할까 맴돌고 결국은 뭔가 절도 행각을 벌인 다음에 다시 똑같은 경로로 또시 침입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모습까지 지금 예 이렇게 털고 내려오고 내려올 있어요. 때 더 빨리 내려옵니다. 어. 탁탁탁탁 이렇게 내려옵니다. 야, 참. 다 뭔가 이제 없어진 걸 알고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5일 만에 잡혔어요. 자, 어떻게 잡혔는지 경찰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범행 전에 걸어왔던 방면 그리고 범행 후에 걸어갔던 방면이 다 이 촌 방향이었고 국도변 쪽. 네.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어떤 게 이동 수단 즉 뭐 차량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추정을 했었고 네. 범행 전에 없던 차량, 범행 당시 세워진 차량, 음. 범행 후에 이동한 차량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면 뭐 용의 차량을 특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보니까 용의 차량이 될 만한 성인차가 있었고 동선 추적을 해서 자백받고 긴급 체포까지 하게 된 겁니다. 와, 승현님 어우. 가설을 세우고. 그러니까 야, 요건 진짜 김해 경찰서 그 경찰관 분들께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이 정도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플라이 투 더 아이디어한 생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사람이 탁탁탁 올라가고 탁탁 내려가는 게 다 국도변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골목으로 갔으면 걸어 집에 갈 수 있지만 국도변으로 갔으면 집에 걸어 못 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는 걸 분명히 예상하고 그러면 자동차가 세워져 있으면 용의 차량을 잡을 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? 그 전에는 자동차가 없었고 그냥 범행 전에는 자동차가 없었고 범행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고 다시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 범행 이후에는 자동차가 없어진 즉 범행 순간에만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았는 거예요. CCTV를. 그러니까 그런 용의 차량이 딱 발견이 되었고 발견되고 난 다음에 그 동선을 찾아서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있었는 거죠. 긴급체포 딱 해서 지금까지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일단 경찰 설명을 조금 더 전해드리면 저희 집안이 팔 힘이 센 게 집안 내력이에요.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또 2021년에 실형 선고 동종 전과가 뭐 그런 범죄로 실형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이 기자. 왜 그랬대요, 도대체? 네, 그 출소 이후에 태국에서 마사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빚이 2천만 원 넘게 생겼다고 합니다. 이게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고 하고 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역시나 돈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2천만 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 찾았습니까? 사실 2,113만 원 정도인데 이게 현금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? 나 다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귀금속을 어디에 숨겨놨으면 그 경찰이 협조해야 되는데 경찰이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결국 못 찾았다는 이야기겠죠. 이 사람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.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름이니까 반드시 저층에 있는 거는 어디 휴가 가실 때 반드시 문을 꼭 시정 장치를 하시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교수님. 저자가 그냥 단순 저렇게 도둑질을 했으니 망정이지. 만약에 성폭행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했다.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또 일이 아닙니까? 그렇게 생각하면. 그렇죠. 만약에 혹시라도 여자가 혼자서 자고 있었다가는 큰일 날 뻔했죠. 저 때가 토요일 오후 8시에 온 가족이 함께 있을
그 가능성이 제일 많은 시간대예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저 화면을 보면 저분이 저렇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. 더군다나 요즘은 좀 너무 올드한 방식이어서 이런 형태의 절도를 하지 않습니다. 이런 형태의 절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CCTV에 전 장면이 다 녹화돼 있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좀 더 잘 감지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이 사람 그야말로 옛날부터 비슷한 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온 사람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일까?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 중간에 출소를 해가지고 태국에서 마사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예. 일반적으로는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프로 범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